전문 강사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소리를 진단한다. 이상도의 청진기입니다. 예, 제 2부 이제 셀프 청진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이제 세상을 좀 넓게 바라보는 이슈를 바라보는 이슈 청진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슈는 사실 세상에 지금 되게 어지럽기도 하고, 그죠? 항상 뭐 어지러웠었죠. 예. 더 어지럽고 지금.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이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합창을 좀 저는 이제 사실 합창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혹시 합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또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 잘 들어보시면 합창의 매력에 빠질 겁니다. 사실 이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일단은 합창을 좀 하고 계시고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잖아요. 지도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일부 때는 솔로도 하시기도 하시는데 솔로하고 합창에 대한 어떤 매력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철학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합창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으시면. 합창을 이제 제가 처음에 우연찮게 합창곡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제가 좀 이렇게 좀 암울한 시기 터널을 이렇게 지나다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원래 해마다 크리스마스는 좀 이렇게 들뜨고 즐거워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즐겁죠. 예. 근데 그 해는 즐겁지가 않더라고. 2013년도 연주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때가 그때였구나. 그때가 그때였거든요. 2013년 또 아버지 아버님 가시고 또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어떤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사업도 좀 망가졌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에서 와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재미없고 암울할 수도 있구나. 밖에서 막 사람들은 막 재밌고 저 빼고는 다 막 즐거운 모습인 것 같은데 전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연말에 살짝 그 반전이 좀 와가지고 마음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좀 약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바닥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다가 약간 좀 이렇게 가지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바닥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놓여져 가지고 2014년 1월 1일 날 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며칠 사이에 딱 생각을 한 게 바로 러빙 크리스마스. 그 곡이 그 곡을 되게 봤던데 그것만 들었을 때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를 엄청나게 즐겁게 즐겼다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네. 이태원 거리를 막 활보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굉장히 반대의 상황에서 밝게 나온 곡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누군가는 또 지금도 현재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또 저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 근데 이제 그게 솔로곡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좀 저는 좀 어떤 특별한 아주 거창한 이유보다는 좀 직관적인 거를 좀 많이 따르는 편인데 합창곡으로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거든요. 러빙 크리스마스를 그때 이렇게 만들면서 합창을 근데 합창이라는 거가 이제 보통 합창하면 사람들이 조금 답답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개성을 살린다기보다는 솔로 같으면은 막 자기 뭐 약간 좀 기교도 부리고 표현 같은 것도 좀 자유롭게 좀 하고 느려졌다 빨라졌다 얼마든지 합창 그런 게 없잖아요. 좀 맞춰줄 건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좀 개념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기존의 합창에서는 뭔가 우리는 다 같이 이 길을 가야 해라면은 저는 각각이 자기의 목소리를 그냥 즐겁게 재미나게 불렀는데 서로 조화가 안 될 듯한 것들이 약간 몽환적으로 약간 텐션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흐르기도 하고 또 맞출 때는 또 맞춰지고 가끔 또 자기 목소리도 냈다가 또 좀
죽어 지내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합창을 보시면 대부분 좀 솔로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고요. 각자가 솔로면서도 합창 단원인 이런 느낌으로 곡들을 많이 쓰고 또 화음적인 부분도 어떤 기존의 어떤 협화음도 쓰겠지만 그런 협화음 외에 좀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협화음대로 3도로 딱딱딱딱 진행되는 느낌보다는 그냥 튀어나올 때 튀어나오고 들어갔다가 뭐 그다음에 약간 텐션 불협으로 가는 듯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하는데 또 나중에 좀 맞아 떨어지고 이런 좀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그렇게 곡을 쓰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몽환적이면서 제가 의도하던 것들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이제 곡을 쓸 때 좀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뭔가 요즘 시대에 맞는 합창이 아닐까 싶어요. 개개인의 목소리가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만족이 있고 또 때로는 그게 좀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 중에 또 맞는 목소리들이 또 있을 경우에는 또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요즘에 어떤 한국이나 어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합창에 한번 녹여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개성을 살리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들의 이중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조직이나 공동체에 소속감 느끼고 속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가끔은 또 튀고 싶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창에서 솔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걸 좀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나름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예,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구성원들 같이 노래하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이죠. 인터랙션 해가지고 예, 서로 간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힘에 의한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형성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악기도 그렇고 한 악기로만 내다가 여러 악기가 합쳐지면 예. 우리가 들릴 수 없는 오묘한 것처럼 예, 예. 목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어떤 사람은 되게 목소리가 탁한 사람과 또 청아한 사람이 합쳐지면 또 오묘하게 또 연합돼갖고 나가듯이 예, 예, 예. 저도 이렇게 합창을 들어보면 예상할 수 없는 음이 확 들릴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혼자 들었을 때와 솔로로 어떤 가수가 들었을 때와 합창단이 했을 때는 어떤 조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호불호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었을 때 너무 좋다가 합창으로 들었을 때 좀 잘 화음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예, 이렇게 확 그렇죠. 느끼듯이 예, 예. 이게 사실 합창을 이제 자연스럽게 합창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합창을 직접 지도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화도 될 수 있겠지만 예. 조화를 잘못 가리켜서 돼버리면 예. 이상하게 이제 이게 한 사람이 또 그렇죠. 잘못될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합창을 예, 지금 예. 어디서 지금 합창을 이제 지금 그 SBS 사원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어요. 예, 방송국. 예. 네, 그렇죠. 지하에서 저는 연습을 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하에서 또 연습을 예, 예. 하셔가지고 목동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또 어떻게 저희가 이제 매주 모이다가 또 이제 2주에 한 번 2주에 한 예, 번씩으로. 지금 모이기도 하고요. 네, 그때 중점을 둬서 가리키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이 어떻게 또 진행하세요? 합창 지도 부분에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아까 전에 이제 좀 노래를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하는 맞지 않는 그리고 뭐 약간 좀 협도 아닌 불협도 아닌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음들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합창 지도할 때 제가 좀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음성 쪽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고 있어요. 발성 연습을 통해서랄지 이론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돕고 뇌는 결국은 이유가 생겨야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그쪽으로 가는데 그걸 그냥 무작정
아 이거 맞아야 되고 맞춰야 되니까 그냥 따라하세요로는 이 뇌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비교해드리고 이랬을 때보다 이것이 좀 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권유를 해드리죠. 제 기준으로 물론 이제 사람마다 또 이제 기준은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드려야 하겠기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드리면 시간과 함께 굉장히 발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벌써 우리가 3년, 4년 차인데 1년 전과 2년 전이 다르고 계속 이렇게 달라오는 거죠. 2년 전보다 1년 전이 좋고 지금 훨씬 더 좋아지시고 어떤 준 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즐겁게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수 중에서 합창단 예전에 KBS 합창단 어렸을 때 하다가 가수 솔로 가수가 된 그런 분들도 되게 그런 많더라고요.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솔로로 처음에 나가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근데 합창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제 아마추어로 얘기하면 2만 번 끝에도 일단 붙여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 부담이 좀 덜하고 부담은 좀 덜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력이 좀 부각되면 그렇죠. 이제 솔로로 나가는 것도 솔로로 나갈 수도 있고 합창단 내에서 또 솔리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메인? 역할들을 또 맡아서 또 하고 또 전수해주고 또 다음 분들이 또 이제 나중에 또 자라나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홍혜경 씨 소프라노 홍혜경 씨도 예전에 리틀엔젤스 그 합창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합창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메트로폴리탄까지 진입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결국은 이제 그 합창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사실 내가 하는 것과 가리키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예. 내가 직접 하는 것들은 예. 개인의 어떤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죠. 합창을 뭔가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예. 뭔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예,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참 예. 섞어줄 때 그렇죠.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섞어주시나요? 주로 제가 그날의 컨디션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으로. 항상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날 이상하게 노래가 잘 되시거나 좀 더 물론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수밖에는 없지만 그날따라 좀 에너지도 좀 많으시고 저 이렇게 좀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힘을 실어드려요. 오늘 정말 목소리 좋으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날의 어떤 파트마다 리더가 있으면 되거든요. 리더. 그렇게 되면 끌고 나가 주시면 어떤 각각의 에이스 같은 분들이 끌고 나가 주시면 좀 함께 이렇게 묻혀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좀 편해지는 거죠. 또 내가 컨디션이 좋고 좀 소리가 좀 약간 익었다 했을 때는 좀 더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작은 조그만 축소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다 적용이 비슷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저도 아주 막 힘들 때 되면 뭐 음악을 듣는 거라 그러니까 솔로 음악을 듣는 가사 하나가 짚히는 거라 이 합창에 대한 어떤 내가 소속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사실 합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성가대나 이런 뭐 공식적으로 사실 내가 어디 찾아가서 가요 트레이닝은 받는데 합창 트레이닝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는 않죠. 어디서 합창을 트레이닝해 주는 것보다는 성가대 외에는 이제 거의 개인 그렇죠. 보컬로 많이 하는데 그렇죠. 합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따로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갖고 계신 어떤 프로그램 민간 합창단들이 일단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나 뭐 이런 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합창단을 하나 좀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우리 지금 합창단은 너무 즐겁고 그대로 이제 쭉 가겠지만은 어떤 소속돼서 이런 구성원들 사이에
만들어진 합창단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 나름 재밌지만 또 어떤 좀 글로벌한 이런 합창단을 하나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름까지 만들어놨는데 아브라초 합창단. 아브라초. 예. 주문 같은데. 아브라초. 그 외우면 노래를 잘하게 되는. 아브라 뭐 이건 아니고요. 주문. 예, 주문은 아니고 포옹이라는 이태리 말이에요. 아, 포옹, 포옹. 허그. 예, 허그가. 허그. 우리가 정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태리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특히 허그를 하거든요. 허그를 하고 남자건 여자건 동성끼리도 볼에 직접 뽀뽀는 아니고 두에바치라고 키스죠. 그러니까 키스를 양쪽 볼에다 이렇게 하는 신용을 해요. 소리를 쪽쪽 내 가지고 직접 여기다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볼에 뽀뽀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대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그런 포옹들을 봤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합창단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네. 그렇게 우리가 인사법을 고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괜찮네. 들어가면. 지금 질문하셔서 방금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인사하면. 얻고 허그하고 그래서 이제 주제는 뭔가 나이가 이제 좀 들다 보니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뭔가 삶에서 어떤 뭔가 무조건 막 추구하고 쟁취하고 이런 거보다도 뭔가 가치, 의미 이런 거를 좀 쫓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한국 상황에서 도움될 만한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가장 한국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부분들이 그 평화 부분이잖아요. 뭐 핵실험부터 아무래도 해서 남북관계 뭐 사드 배치부터 해서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뭐가 맞다 틀리다 굉장히 복잡한 사실 이런 문제들이 평화만 주어진다고 하면 따질 것들이 없을 텐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오히려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또 많이 또 할애를 해야 되는 물론 이제 비중적으로는 교육이 크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군사비가 또 많이 또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한쪽에 좀 경직된다고 해서 너무 그쪽으로 따라갈 것만 아니라 한쪽 이런 문화나 예술 쪽에서 좀 더 완화시키고 균형을 좀 잡아주는 역할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구성원들을 한국 사람들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어떤 세계인들, 세계 속의 나,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인들이라는 개념, 또 한국의 평화를 도와주러 온 외국인이라는 개념, 이런 좀 이렇게 구성원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성원 한 분 한 분도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외국 분들도 좀 한국적인 문화 도움을 좀 받고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외국 분들하고 또 이렇게 좀 대화도 또 연습도 해보고 뭐 이런 호혜적인 그런 어떤 커뮤니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고요. 어떤 노래의 구성은 어떤 좀 평화, 화합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곡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곡들로 전부 다 몽환적이에요. 너무 몽환적이고 너무 몽환. 그런 곡들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갑자기 생각 들었던 게 합창으로 정치인들도 합창을 하고 남북 합쳐서 또 합창을 하게 되면 좋죠. 남북 정치인들이 합창을 같이 한다. 뭐 이런 내용도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네. 그러게요. 우리끼리도 힘든 뭐 그런 날이 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꼭 대화 말로써 하지 않더라도 노래로서 이렇게 융합이 되면 그렇죠.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합창을 해보시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합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로에 대한 부분이 일단 노래를 가리키는 거랑 합창을 했을 때의 위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좀 있나요? 그렇죠. 저는 합창을 통해서 사실은 합창 구성원분들, 멤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그 답변을 다 하기는 좀 힘든데 제가 느꼈던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11월 5일 가을인데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적이잖아요를 발표를 하고 발표하기 전인데 전에 그 행사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전 3개월 동안 가서 이제 연습을 지도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의 집, 광명 사랑의 집인데 광명 사랑의 집. 예, 거기가 이제 지적 장애자분들의 그 삶의 터전이세요. 예, 거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8분을 뽑아가지고 합창을 연습시켜서 작년 11월 5일 기적이잖아요를 발매 이전에 한번 먼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때 이제 후원의 밤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후원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용기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분들이 본인이 오히려 가르치면서 하시면서 지도하면서 내가 오히려 더 받은 게 많다. 그렇죠. 그리고 행복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사람들이 뭔가 행복하면은 뭔가 갇혀 있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는데 할 텐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노래하면서 또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그런 행복한 모습들, 과연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요. 몸이 성하다고 행복한가? 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나 암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거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창을 통해서 그 노래 자체로도 우리가 즐거움을 가졌지만 그 합창을 연습하고 또 틀리고 또 맞게 노력하고 또 옆 사람 또 힘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조금 이 방송 때문에 참가한 데가 지금 얘기하시면서 저도 이게 직접 이제 그 현장을 봤는데 그분들이 되게 즐거워하시고 맞습니다. 그때 오디션도 한번 오디션 한 명씩 했었어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간것 같은데 이게 꼭 잘하고 못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솔로를 하다 보면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자기도 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봤을 때 저 자신도 뭐 깊숙하게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하시면서 정말 위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직접 또 지도하시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부각되는 아까도 말씀한 게 조금 덧붙이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너무 확 튀어버리면 솔로처럼 돼버리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합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혼자 독단으로 이렇게 딱 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선택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어떤 재미 부분이고요. 어떤 다양성, 그리고 어떤 한계는 없잖아요. 뭐 혼자 나왔다, 2명이 나왔다가 갑자기 20명 나왔다가 한 명 꾸며보는 거죠. 표현들을 그 어떤 메인 건축 잘 아실 텐데 어떤 작곡을 구조 설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 이제 많은 인테리어나 에스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문장에 있어서 그 표현에 있어서 또 어울리는 음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그 표현을 특별히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오실 수도 있죠. 난 이 부분은 그 대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벙어리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의 책임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또 나올 때는 자기를 좀 뽐내면서 화려하게 이때는 이 시간만큼 나의 무대다 생각을 하고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앨범을 내는 것들을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요. 내가 정말 앨범을 내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좀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피처링으로 시작하듯이 합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창 자체로도 그런 식으로 즐기고 또 거의 피처링도 내가 솔로로 한번 참여해보고 나중에 또 뒤에 되면 합창만으로 딱 막아놓을 것도 아니고 또 솔로곡도 한번 해보고 또 이런 단체에서 또 합창으로 또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도 느껴보고 다양하게 끌고 간다고 하면 이제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윤습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꼭 합창이라고 해서 노래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노래를 나가는 데에서 화음,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해주는 그렇죠. 어떤 그런 파트가 있잖아요. 굉장히 다 중요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집어넣는 어떤 그 이유라든가 노래에 그냥 이렇게 노래 뭐 같이 노래 부르는 것도 합창이지만 결국은 거기다 화음을 또 집어넣는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예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재미로 그냥 써봤는데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나 부여시켜서 뭔가 그 역할에 맞는 멜로디를 추가해서 끌고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면 러빙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써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여성 목소리가 나나나 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요정 같더라고요. 녹음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나중에 한 거죠. 한 요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주변에 맴돌면서 흥얼거려 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뭐 팅커벨 뭐 이런 역할 피터팬 보면 그런 역할을 제 나름대로 막 상상하면서 또 즐거움 속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나중에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허밍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이제 허밍 자체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하네요. 근데 그게 저는 의도된 것도 있겠지만 해보다 보니까 맞아요. 좋더라. 맞아요. 그런 경우도 그래서 있어요. 그냥 이제 그렇습니다.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틀에 박힌 건 아니네요. 기본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맞습니다. 또 새로운 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떤 시를 쓰거나 가사도 마찬가지고요. 곡을 쓰거나 뭐 소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소설을 항상 마음만 가지고 못 써봤는데 몇 개 약간 습작은 있어요. 한 2개 정도 이렇게 습작은 있는데 발표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가장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처음 시작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누군가가 욕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놀리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이다. 즐기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실행을 하고 후회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첫 곡을 썼을 때 이 앨범에도 보시지만 첫 곡을 쓸 때 제가 거의 한 2, 3년이 걸렸어요. 한 곡을 쓰는데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막 심혈을 기울이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근데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정답은 없는 거고 자기가 썼을 때 그게 하나의 창작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기본 틀들을 평소에 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써야지 쓰고 싶어서 써야지 하게 되면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에 이제 작사 작곡이 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진짜 한 1, 20분 만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사부터 작곡까지 나온 곡들이 있어요. 미발표 곡 중에도 있고요. 네. 그렇죠. 발표를 해나가야죠. 야, 뭐 홍보성에만 저희가 이제 그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도 예, 예. 결국은 이제 청중들하고 예, 예. 같이 합창을 통해서 그렇죠. 한번 이렇게 그 작가하고 같이 예, 이렇게 예. 어울려 보자라고 하는 의도처럼 예, 예. 결국은 이 혼자 부르는 것보다 이제 같이 그렇죠. 물론 이제 사실 대중가요가 우리가 대중가요라는 것들은 함께 부를 수 있는 예, 예. 것들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솔로지만 솔로가 또 같이 불렀을 때는 예. 울림이 다르듯이 그렇죠. 그런 어떤 느낌 그렇죠. 뭐 그런 거 갖고 되게 많이 솔로들도 물론 매력이 있고요. 근데 그 진정한 그 합창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하나만 좀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세페 베르디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오페라의 오페라. 예, 아주 그 거장이죠. 음. 예, 1813년도에 이분이 태어나셨는데 롱콜레라는 그 밀라노 근처 부세토에서 또 4km 더 들어가는 네. 예,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근데 이제 1813년 하면 또 바그너가 또 태어났죠. 바그너 하면 무직 드라마 해가지고 독일 악극의 창시자, 아주 최고의 그런 작곡가가 되셨고, 예, 예. 이 주세페 베르디는 이태리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때 당시만 해도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제 1814년도에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가 이탈리아 반도로 침입을 해오거든요. 네, 나데스키 행진곡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년 음악회 같은 데 보면은 네. 많이 울려 퍼지는 곡인데요. 그래요? 나중에 혹시 한번 들어볼게요. 검색해서 한번 나중에 혹시 이렇게 살짝 중간에 틀어주셔도 되고요. 아, 제가 한번 예, 찾아서 그 예. 저작권이 없으면 없죠. 없어요? 클래식이니까 요한 스트라우스가 1세가 만든 곡인데요. 아, 그래요? 예, 한번 그 라데츠키 행진곡이 이제 그 라데츠키 장군, 네. 그 장군의 그 어떤 위용,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무용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들인데 사실은 항상 흑과 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태리로서는 암울한 곡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롱골레 그 시골 마을만 해도 그냥 다 그냥 유린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살이 일어났고 그 장군이 몰고 온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심지어 이제 교회로 여자와 아이들이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 학살을 자행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여인이 어린 베르디를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안고서 한쪽 팔로 밧줄을 잡고 종루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베르디를 살리게 된 거죠. 나중에 후에 이제 그 베르디는 그 역사적 사건 그리고 자기의 스토리를 운명의 힘이다 이렇게 자기의 그 작품과 빗대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베르디가 23세 되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네. 자기 아버지 친구분의 따님인 마르게리타라는 네. 아주 그 당시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딸이 1년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 2년 사이에 아들이 죽고 또 이제 수막염으로 마르게리타도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굉장히 좌절감 그리고 상실감 해서 절망에 빠지는데요. 이 베르디가 그때 당시에 또 그 즈음 오페라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디 레뇨라고 운조르노 디 레뇨 하루 만에 임금님이라는 그 오페라를 올렸는데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모베르토가 첫 번째 작품. 근데 그 폭망해요.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큰 실패를 겪게 되죠. 가족 모두를 잃고 사업이 망하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연을 끊으려고 딱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스칼라와 계약이 아직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악 감독이 불러서 한 번 더 써보자. 한번 오페라 이번엔 망했지만 다음에 한번 올려보자. 해서 제안한 게 나부코예요. 나부코. 예, 나부코 도노소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스토리. 유대인들이죠. 그 나중에 이제 유대인으로 불리게 됐지만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예, 히브리 민족이 기원전 6세기에 그 다음에 그 바빌론에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을 때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거부를 하다가 각본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읽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나 서글프고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 내용을 보면서. 근데 밤새도록 그 대본을 다 읽고 나서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대본을 보게 됐는데 한 장면에 멈추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한 그림을 보고 멈추게 된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이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읊은 노래 합창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큰 감명을 받게 돼요.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이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곡을 쓰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밥벤시에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가라 상념이여라는 곡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압제에 이탈리아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통일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곳곳에서 어떤 뭐 폭동이랄지 마친이나 카부어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힘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오페라가 상영되자마자 아주 그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한마디로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합창곡 하나가. 그래서 사람들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몇십 회 계속 앵콜 공연을 하고 해외에도 나가게 되고 하면서 이태리 사람들이 스스로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라져 있었고 했던 것들이 마음들이 통합되면서 사람들이 통일 쪽으로 사람들이 힘을 쏟게 되는데요. 처음에 베르디도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통일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베르디 하면은 VERDI인데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비바 베르디 그래요. 만세 베르디. 베르디를 만세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베르디의 숨은 뜻을 넣어가지고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레디 이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가 그 당시 사르데냐 이탈리아 한쪽 섬의 왕국의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가르발디 장군도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통합해서 사르데냐 왕에게 바칠 정도로 힘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그 사르데냐 왕의 이름을 넣어서 비토리아 에마누엘레를 이태리의 왕으로 라는 표어를 베르디 이름 속에 넣어서 통일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버려요. 후에 베르디도 자신의 숙명을 깨닫고 통일운동에 투신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노력, 아까 말씀드렸던 가리발디나
어떤 카보나 마친이나 여러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 전쟁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합창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태리 사람들은 제2의 국가로 이 밥벤시에로를 부르는데요. 가장 이태리 사람들이 선호하는 콘서트의 앵콜곡으로 밥벤시에로, 한국의 아리랑 같은 곡이죠. 근데 이제 지휘자가, 저는 이제 시뇨리아 광장에서 그 이제 굉장히 큰 콘서트가 있었을 때 봤는데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시고, 근데 이제 조수미 씨도 솔로로 했었고, 이제 그 공연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콘서트 끝에 지휘자가 청중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요. 180도. 그래서 지휘를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중들을 향해서 서비스를 해주죠. 그럼 청중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면서도 거기서 대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그 몇만 명의 대합창을 듣게 되면 굉장히 아마 노래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소름이 돋지 않으실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서 그 합창에는 힘이 있다. 여러 사회심리학자들도 이제 합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합창이 또한 이런 뭐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그런 어떤 합창을 하는 분들은 암에 잘 안 걸리고, 교회 성가대랄지 이렇게 소속이 되신 분들은 NK 세포, 이런 내추럴 킬러 세포가 일반 합창을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1000배가 높아서 암 세포가 금방금방 잡아지고 하는 것들도 발견이 되고요. 합창에 대한 유용성이 지금 이제 거의 말씀해 주신 게 역사를 한 편을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 결론적으로는 합창이 갖고 있는 힘의 에너지는 되게 무궁무진하고, 맞습니다. 국가를 통일까지도 맞습니다. 할 수 있게끔. 사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합창곡을 좀 많이 불렀던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것들을 같이 부를 때와 혼자 부를 때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힘이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결국은 합창을 통해서 그렇죠. 되게 많은 애국심을 키워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에 이걸 잘 들으시면은 정말 합창에 대한 어떤 아까 그 얘기의 스토리를 그것만 알아도 합창에 대한 철학을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런 합창이 되게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합창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현재 뭐 그 미금역 근처에도 하시고 계시고, SBS에서는 아무나 못 가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합창 프로그램이 있다면 됩니다. 합창의 그런 것들 좀 궁금해하신 거라든가 합창을 좀 배우고 싶은 분, 컬처 테이너한테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 소개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장수에도 관심이 많지만 어떤 건강한 삶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한 삶을 혹은 지금 힘드신 분들, 어떤 건강이라 하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합창하면 굉장히 어렵게 막 복잡한 화음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전에 PD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떼창이라고 얘기하는 게 합창의 일종이에요. 모노포니 해가지고 합창 기법 중에 하나고요. 같이 함께 노래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호흡만 열심히 연습을 해도요,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하버드대에서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한번 그 호흡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어떻게 하는 거죠?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심호흡을 하는데,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버텨보는 거예요. 8초 동안 내쉬시고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합창을 노래를 연습하다 보면 호흡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호흡만 연습을 잘 해줘도 굉장히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딱 멈추는 거, 노래를 할 때 호흡을 많이 멈춰서 노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탱한다고 하는데 호흡을 멈추는 연습을 할 때 심박수가 떨어지고 우리가 불편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 몸 신체 체계가 이렇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성적이고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합창, 노래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문화 다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한번 시작을 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번 힘도 느껴보시고 내가 또 구성원도 되고 그 안에서 또 화려해졌다가 또 한때 한번 또 맞춰도 주시다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지나놓고 보면 내가 일생 동안 행복했던 게 뭐 있지?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떠오르실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어떤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자막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문의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일본은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면 예. 이분은 사실 그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어떤 개괄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마음에 이렇게 진단이 된 것 같아요. 좀 자기가 스스로 청진기잖아요. 제가. 제가 이제 청진기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스스로도 진단해 보기도 하지만 한번 사회적으로 좀 진단해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는 합창이 꼭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 혼란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 단합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촛불 집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한 곡을 같이 부른다는 것들 하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슈를 이렇게 제가 잡은 건 뭐냐면 이제는 좀 이렇게 하나라는 것들이 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지금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시대가 발전될수록 생겼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하나 되는 곡들을 한번 다시 불러보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고 개인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부분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초대를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PD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이 힐링을 많이 받아요. 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저를 표현하고자 좀 더 잘 표현해보고자 만드는 것들인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도 제가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발산이 되는 느낌, 뭔가 억누르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탈리아가 물론 꼭 롤모델이 될 수만은 없겠지만 결국 1870년도에 통일 이탈리아 국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도 결국은 분열보다는 남북 예전에는 뭐 동서로도 갈렸었고 뭐 개개인도 물론 그럴 수가 있겠지만 화합으로 좀 더 가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세계적으로 또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는 국가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좀 아랍권에서 좀 혼란도 있긴 하지만 한국은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성품이 워낙에 그 과거서부터 유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고 평화를 사랑했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듯이 우리 성향은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민족이다라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시국도 어렵지만 좀 더 이런 국민 잘 극복을 해서 이런 국민 모두가 화합되고 또 남북 세계가 좀 더 화합하고 거기에 또 중추적인 역할을 또 이제 우리 DNA 강하신 우리 한민족 분들이 해주시면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상동의 청진기가 이제 마무리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합창에 관심이 이렇게 없었던 분이나 아주 두려운 분이면 그냥 아까 같은 그냥 떼창 그렇죠. 같이 그냥 예, 그냥 떼창으로 올려서 시작하시면 그냥 돼요. 노래 그냥 우리 그 그렇죠. 아줌마들 노래 교실 있잖아요. 그게 합창입니다. 그게 예. 사실 그거부터 시작된 게 그렇죠. 이제 합창이고 너무 명이 하모니를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두 명 너무 이상. 하모니를 잘 맞춰야 된다는 예. 어떤 강박관념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힐링이 되고 힐링. 위로 받고 예, 예,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푸시고 예, 날려버리시고 그렇죠. 예. 욕도 하시고 하시고 합창으로는 정말 그 안에 여러 가지 곡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가끔 정말 자기 억울함을 표현하는 곡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거를 소리 질러 버리면 옆 사람들이 불편해지지만 합창으로 노래를 하게 되면 아름답게 느끼시거든요. 그렇죠.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디 가족적으로도 화가 나시는 일이 있으면 예,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좀 뭐 처음부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옆 사람은 아, 저 사람 기분 좋아서 노래하나 보다. 사실 그 안에는 예, 억울하다라는 그런 호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이상동의 청진기 합창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튜브하고요 팟캐스트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실 분들은 이상동의 청진기 팟빵에 이제 검색하시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유튜브는 이제 단비 방송이나 뭐 그렇게 단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예.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과 음성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음성을 먼저 들으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예. 편집이 되니까 제가 힘들어요. 제가 동시에 내보내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음성 쪽을 내보내고 음성에서 궁금하다. 예, 뭐 영상으로 이제 예,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될 거예요. 음성 나온 다음에 예. 될 겁니다.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아, 이렇게 예, 너무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상동의 청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쾌적한 환경의 강남권 강의장을 찾으십니까? 아라미디컬 그룹 강의장을 권해드립니다. 수용인원 30여 명, 완벽한 강의 장비. 양재역 5번 7구 7분 거리에 위치한 아라메디컬 그룹은 대한민국 강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대관 문의 02-3453-6856